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외교 주도권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일본 총리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3자가 함께 만나고 G7 정상회담도 가고 하지만 마지못해서 꿔도 않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무대를 장악하지요. 그 외교 무대를.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그겁니다. 지난 3월 16일 날 한일 정상회담 도쿄에서 가졌죠. 지난주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DC에서 가졌죠. 그다음에 다음 주 7일 5월 7일 8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서울에 오는 걸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서울하고 도쿄 양쪽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9일, 21일 G7 정상회담 이 열리잖아요. 거기에도 갑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매우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상회담 2박 3일 또는 5박 7일 그 기간만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과 그의 외교 안보 참모들은 이런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수정하고 저쪽과 계속 조율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게 수반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숨가쁘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3월, 4월, 5월 어제 석간신문이 그런 제목을 붙였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외교, 새로운 외교, 신외교가 개막하고 있다. 꽃을 피우다.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안보 동맹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 이전까지는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안보 동맹이었다면 이제 재래식 무기는 빠이빠이, 핵무기, 전략 핵 잠수함,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 핵 잠수함.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의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그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대 캐치를 열면 동시에 몇 발의 핵미사일이 쫙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24발. 그 24발은 각각이 핵탄두를 최대 6개씩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 핵 잠수함. 지금 이 시각에 동해바다 어디 깊은 곳에 숨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안 밝히거든요. 하늘에서 오는 B2 이런 전략 폭격기는 다 얘기를 하지만 전략 핵 잠수함은 어디에 있는지 왔다 갔는지 지금 머물러 있는지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전략 핵 잠수함을 미국은 17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몇 척이 와 있는지 한 척만 오는 건지 2척, 3척이 오는 건지 김정은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중국도 모르고 러시아도 모르고. 그런데 오하이오급 하나의 핵 잠수함에서 핵탄두 미사일이 24기가 동시에 공중으로 치솟을 수 있고 이것의 사거리는 12,000km. 러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전역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전략 핵 잠수함이 동해바다 밑에 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주석궁, 김일성 동상 이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주요 그 중점, 기점 이 전략기지 지구상에서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력이다.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북한 지도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주도권이 이제 일궈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권 때의 외교는 이제 좋게 말하면 중재자 외교를 자처를 했었죠.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승객을, 주요 승객들을 태운다. 그래서 서로 견원지간이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승객과 중국이라고 하는 승객을 문재인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에 태운다. 이게 이제 운전자 중재론 뭐 이런 거였는데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네. 완벽한 실패, 이런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또 역대 최고의 굴종 외교를 했었고,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셔틀 외교, 윤 대통령이 가고 기시다 총리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기시다 총리는 빠르면 6월 넘어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에는 예측을 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너무나 좋아서 그 앞당겨 오는 겁니다. G7 정상회담 있기 전에 미리 기시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뭐 조율해야 될 거 다 해야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 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번까지 하면 3번째 열리는 거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토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도 가고 기시다도 가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만난 적이 있고, 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작년 11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바이든 앉고 양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앉고, 그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의 포맷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한미일 굳건한 안보동맹은 나몰라라 내팽개쳐놓고, 문재인은 한북미, 한미북,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여기에 그냥 온통 매달렸었죠. 쇼를 3번 했죠. 싱가포르 쇼, 하노이 쇼, 판문점 쇼. 쇼 철저하게 망해먹었죠.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아침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여론조사 아무튼 뭐 지지율도 올랐다 하니 이제는 안정적인 내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곧 개각이 있을 거라고 했더군요. 왜냐하면 5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딱 1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그 국정 운영 동력을 새로 이제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개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야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행안부 장관 탄핵됐지만 개각 안 했잖아요. 이제 이런 그런 것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역시 주도권을 갖고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는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역 국회의원은 총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여의도로 다시 귀환하고 이제 거기에 장관을 새로 임명한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치 중에 하나는 협치.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톱 기사를 썼는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못 만날 이유 없다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로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죠. 그 뭐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